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날씨와 같이 이번 주 지속적으로 장마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흐린 날씨와 같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4%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0.07%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보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주들이 오늘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조금 상승 흐름을 많이 보이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업종들은 오늘 조금 약세가 조금 더 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홍콩 지수와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지금 마이너스 0.77%, 78%를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 미니 선물 0.9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3.18%,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충분히 내일 중으로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금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매도세를 보였고,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빠질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 시장을 조금 더 관망세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포인트 위로는 당연히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었다는 흐름 자체는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소폭 올라왔지만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2400포인트 위로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와 줘야 그나마 추세가 전환되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쌍바닥을 짚고 지금 760포인트로 올라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완벽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800선 위로 올라와 준 뒤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1300원대 위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할 어떤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7일날 3.19%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었는지, 3분기 실적 둔화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7월 7일에 좀 강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종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금 아직 추세가 완벽히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으로 가는 흐름이 나와있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의 어떤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종은 아직도 조금 전환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자동차 관련주들도 완전히 추세 전환 안 됐죠. 대부분이 지금 크게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주로 이제 코로나 재확산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을 보이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장초반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초반에 눌리는 듯 하다가 다시금 약 4% 가까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기존 보유자분들은 뭐 지지선을 긋고 가져가셔도 좋겠으나 신규로 진입을 할 자리는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 재확산해서 가장 지금 약세를 보이는 섹터가 어디죠? 바로 항공, 여행. 항공과 여행 섹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다시금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인 듯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시장 하락과 함께 꺾이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죠. 그리고 자본 잠식 우려도 지금 생기고 더 이상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예, 지금 아직까지는 하이브는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롯데케미칼, 화학 쪽은 사실상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살펴야 되는데, 지금 화학 업종, 경기 민감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쪽 섹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T바이오센서 다시금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 음봉이 나온 이후에 다음날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유가 관련주들 지금 실적 퍼가 2배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이거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시크니컬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주기가 순환되는 업종인데, 이런 주기가 순환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의 흐름이 꺾이게 되면 주가도 함께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3조 8천억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기업의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산업의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제 여기에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특정 어떤 유튜버분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슈퍼게임이라는 유튜버분이 추천을 하셔서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간다면 뭐 회계사분들이 돈을 다 버셨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태양광 관련주들도 여전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HLB 좀 양호한 흐름 보였고, 지금 2차전지 섹터 그대로 약세, 펄어비스도 지속적으로 지금 펄어비스 계속 내려오고 있죠. 14만원에서 11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8만원 선을 깨고 내려와서 7만원대 있다가 또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5만원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차분히 지금 아직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 일목균형 기준선을 참고하셔서 일목균형 기준선 밑에선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오늘 진단키트 제약바이오의 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넥슨게임즈 오늘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넥슨게임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자, 게임 섹터 중에서도 이제 넥슨게임즈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뭐 상속 관련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오늘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예,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 강원랜드도 볼까요? 강원랜드,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JTC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세계, 호텔신라, 그렇죠. 레고캔바이오는 최근에 계속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네요. 바이오니아, 예, 오늘 바이오니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한가 이후에 갭이 워낙 높게 떴습니다. 예, 갭이 지금 시가가 12%로 시작을 하였는데
아주 반짝 상승하였다가 대부분 반납했던 흐름.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이 10% 이상 뜨면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FA 반도체랑 제넥신, 한국 BNC가 지금 FDA 승인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여기서 강하게 그냥 상한가 말아올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7천억짜리 기업이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팜젠사이언스도 엑세스바이오의 이제 대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세스바이오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고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나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다시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이제 이런 지지선을 긋고 이렇게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요즘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리버리가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셀리버리랑 셀리드가 같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동안 쭉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약 7%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오늘은 경구용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좀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이슈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FDA 승인 관련 이슈. 하지만 그동안 많이 우려먹었던 이슈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장중에 조금 변동폭을 보였고,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의 10%에 가까운 음봉이 그냥 순식간에 쏟아진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뉴스를 내보내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부 털어 넘기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줄 때 반드시 팔고 나와야 되는, 그래서 뉴스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이제 의원이 당대표 기대감이 된다는 소식에 까뮤엔씨가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안랩도 마찬가지고요. 안랩도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다가 대부분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이네요. 네, 상승폭을 반납했고, 까뮤엔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강한 상승세를 보다 막판에 약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지금 정치적인 이슈를 지금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능이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서린바이오가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 좀 밀린 모습입니다. 장 막판에 약 3% 가까이 밀렸고 지금 시간으로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에서 바로 이렇게 조금 밀리는 흐름이 보인다면 주저없이 털고 나오셔야 된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냐면 무상증자 검토 소식,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많이 있죠. 신진 SM도 그 종목 무상증자 검토 소식에 이제 급등을 하는데, 무상증자 한다고 확정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검토한다는 소식 자체를 지금 내보내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셀리버리가 지금 무증 결정 소식에 지금 강세를 보였고, 자, 휴가철 코로나 제약선으로 항공여행주 무더기 신저가라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면 하나투어, 노랑풍선, 파라다이스 등, 롯데관광개발, GKL, 참 좋은 여행. 자, 여행 관련주들이 사실상 지금 이 휴가 시즌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지 맞는데, 지금 예상을 깨고 코로나 제약선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이슈들을 전부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신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도 안 좋은데 코로나 재확산 소식이 들리면서 코로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만 올라오고, 물론 제가 하반기 대장이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좀 꺾이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이 워낙 약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아직까지 이제 인플레 그리고 경기 둔화 이슈가 아직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 둔화의 흐름이 조금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부터 시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켜보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